안녕하세요. 세상큐입니다. 7월이면 일본이 무역 보복을 시작한 지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갑자기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총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물량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소재는 우리 산업의 중요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들인데요. 수입액 5천억 원에 불과한 이들 첨단 소재들이 중요한 것은 단지 부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TV, 자동차, 반도체 등 디지털 산업 수출액 170조 원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이코노미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등 세계 언론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비난하였으며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일 무역 갈등이 양국 간 문제를 넘어 세계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 시장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길어질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국내 기자들과 방송에서도 전문가라는 일부 패널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바람과 다르게 현실은 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6월 SK머티리얼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연구소와 협력하여 초고순도 기체불화수소 99.999% 개발에 성공하여 경북 영주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합니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만 남기고 나머지 물질을 없앨 때 사용하는 불화수소는 이전까지는 일본과 미국에서 전량 수입해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 솔브레인, 램테크놀러지, ENF 테크놀러지 업체들도 현재 불화수소를 생산 공급 중입니다. 2021년 현재 SK머티리얼즈는 세정용 특수가스인 3불화질소의 생산과 판매에서는 세계 1위, 6불화 텅스텐의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2020년 4월 이미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개발에 성공하여 7.3인치 패널 기준 연간 3천만 대분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1년 5월부터 해외 시장에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필름을 샤오미를 포함한 다양한 폴더블폰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SKC 역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관련 대규모 공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기생산 중이던 듀폰전자도 2019년 9월 충남 천안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액상 폴리이미드 전용 공장을 발빠르게 완공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2021년 1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와 SKC 하이테크앤마케팅, 동진세미캠 공동으로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인 알료 개발을 완료하면서 생산에 들어갑니다. 2021년 12월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의 협력에 힘입어 삼성전자 화성 EUV 라인에서 EUV, PR 신뢰성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협업된 연구팀은 더 나아가 국내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한 0.7인치 크기의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가능한 저온 도포 작업용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개발합니다. 정부 또한 소부장 산업에 대해 미래선도 품목으로 65개 품목을 선정하고 R&D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등 주력산업 고도화 5대 분야에서 27개, 미래소재, 비대면 디지털, 바이오, 그린에너지 등 신산업 창출 4대 분야에서 38개 품목을 선정하여 소부장 산업 육성에 들어갑니다. 아직 좀 더 고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에 나서면서 일본 의존도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 업체들은 산업의 구조와 체질이 바뀌며 오히려 첨단 산업의 소재를 개발해 양산 및 공급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19일자 이와마 교수의 컬럼을 통해 한국 수출 규제는 탈일본화만 성공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일본 경제 안보의 위협이며 차후 수출 규제 및 경제 제재 시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 보복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일본 아사히 신문 역시 30일자 기사를 통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당시 결정했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한 사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반문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산업통상자원부 2월 말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에 일본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었으며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한 세계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수입액이 2019년 3,630만 달러에서 2021년 1,250만 달러로 66% 감소했고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는 절반으로 줄었으며 플루오린 플리이미드는 아예 제로였다며 결국 한국 정부 주도하에 탈일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의 최대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업체들과 국가들이 사상 최대의 공격적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최대 공급업체인 대만 TSMC도 삼성전자를 의식해 올해에만 최대 50조 42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향후 인텔은 유럽에 110조, 마이크론은 일본에 8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유진테크, 중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매출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국내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전세계 반도체 선도국으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계 반도체 장비의 60%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중요한 4대 글로벌 업체가 있습니다. 세계 3위 최첨단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인 미국의 램리서치가 4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접한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도 한국의 R&D 센터를 짓기로 하고 현재 부지 선정 및 매입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노광 장비 UV를 생산하는 업체로 유명한 ASML도 경기도 화성에 2,400억 원을 투자해 1만 6천 평방미터 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세계 4위 장비 업체인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역시 5월부터 1,000억 원을 들여 화성의 R&D 시설을 대규모 확충하여 연면적 1만 평 규모의 첨단 R&D 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반도체용 이온 주입 공정 장비를 전문 개발하는 업체인 미국 엑셀리스도 경기 평택시의 생산시설에 추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앞다투어 한국에서 거점을 확대하고 있고 전세계 반도체 관련해서 유례없는 글로벌 장비 투자의 경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 발 앞서 나갈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한국에 몰려오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장비 자립화와 고급 인재 양성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한국지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여 명을 채용했고 올해도 최대 300명을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며 램리서치도 박사급 핵심 엔지니어 100여 명을 올해 4월 이미 채용한 데 이어 자사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을 하면서 국내 전문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결국 고용된 인재들이 최고 수준의 반도체 인력으로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업계도 올해 50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개발뿐 아니라 공급과 수급이 선순환으로 이어져 중소 전문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무역보복의 3년 손익계산서는 결과적으로 명분 없는 비우호적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엇박자와 관련 산업에 피해를 가져왔으며 한국에게는 기술 자립과 탈일본 기업화의 기회를 얻었고 현재도 진행형인 수출 규제 조치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으며 현재 국가신용 등급도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과제는 일본 기업 의존도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에 대해 자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GVC를 고려해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4차 미래산업 등 핵심 품목의 기술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세계 주요 8개국 G8 정상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